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원래 영상 제작 계획이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본 다음에 이건 못 참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별다른 얘기 없이 바로 시작을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저도 달라졌으니까. 전 예전에 부동산을 어떻게 봤었냐면 전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요. 막연해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공부를 한다, 이 모든 게 막연해요. 왜냐면 부동산은 딱히 시스템화된 어떤 공부 방법이 없어요. 사실 부동산은 사고 팔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고 팔기 아니면 공부할 이유가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전 여전히 제가 맞다고 믿는데요. 부동산 사고 팔 게 아닌데 컨텐츠로 공부를 시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주제 넘지만 정신 차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공부해서 어디다가 쓰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헷갈리시는 거예요. 국영수 공부하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국영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그 얘기를 자꾸 하세요. 사회 나와 보니까 국영수를 쓸 게 없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어디 있어요. 국영수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영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행평가,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데 그걸 나중에 어른 돼 보니까 갖다 쓸 데가 없다? 뭔 얘기예요 이게. 연동성이 없어요. 국영수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왜 공부해야 돼요? 이걸로 중간고사 보실 거예요? 기말고사 보실 거예요? 모의고사 보실 거예요? 맞아요. 이 시험들이 뭐예요? 이 시험들이 매수 매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착각하시냐면은 이 매수 매도가 아니라 그냥 공부, 누구 영상을 봤다, 책을 몇 권을 봤다, 이거를 공부라고 여기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입 있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제적 자유, 상급직 갈아타기, 내 행복, 내 인생의 업그레이드,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어떤 공부만 시키는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 이론만 늘어놓는 분들의 컨텐츠에 빠져서 부동산 공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스마트하죠. 저 보세요. 여러분 내 집 마련하세요. 집을 전월세 들어가지 말고 내 집 마련하시고 시기가 맞으면 투자도 하세요. 그러면 어떤 피드백이 들어와요? 부동산 시장 조금만 흔들리거나 내려가면은 잡아 죽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실제로 돈을 굴려본 분들, 실제로 힘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저 솔직히 만약에 제가 친한 제 학생이 와서 부동산 컨텐츠 한다고 얘기하면요. 저는 하락론이나 폭락론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왜냐면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저는 진짜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래를 못 맞춘다니까요. 그럼 그분들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 사실, 앞으로의 예측, 그리고 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어느 게 진실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분야에 공급을 하라는 얘기가 원래 맞거든요. 근데 수요가 어디가 많아요? 그냥 공부. 그런데 요 기사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보세요. 여기 일산 아닌데요 라고 했는데 뭐냐면 덕양구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제 영상 찾아보시면 100% 있는 건데요. 제가 공덕 마레프 얘기할 때 공덕 말씀을 드렸고 공덕을 23년도 2월에 얘기한 다음에 제가 영상을 동네를 옮겨서 거기서 찍었습니다. 어디냐? 마포구에서 상암동까지 그리고 은평구 그리고 이 다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일산 덕양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양구 올라가고 있죠. 라고 예상을 하실 거예요. 덕양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덕양구 회복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덕양구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저가 아파트들이요. 자, 일산 동구 서구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내려보시면은 덕양구만 오르는 고향 집값, 서울 집값과 키 맞추기, 그리고 덕은 지구를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내려보면 충격적인 게, 자, 덕양구는 올랐다. 1.7% 올랐다고 얘기를 해놓고 밑에 내려가면은 일산 동구 서구는 2%대 하락을 했다. 재건축 의구심이 반영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다. 덕양구도 일산 동구 서구도 일부 아파트 단지에 수요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고 특히 신축을 선호하는 게 맞아요. 특정 가격대에 특정 연식의 특정 입지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100%는 아닌 게 지금 수요가 제한돼 있고 예전에 그 아파트에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고양시의 수요가 퍼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지금 덕양구만 오르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덕양구만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얘는 뭐냐면은 서울이 최고다. 서울에 붙어 있어야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부동산 공부예요. 뭐냐면은 거봐 지금 서울이 짱이지. 마포구에 붙어있는 덕양구는 올라가고 있어. 특히 그 중에서 마포구랑 붙어있는 덕은지구를 얘기했는데 덕은지구는 분양받기 전에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분양가가 비싸단 이유예요. 그때는 서울도 아닌데 점점점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분양가가 비싸단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또 서울이랑 붙어있으니까 오르는 게 당연하다? 그럼 밑에 내려가면 이게 더 황당한데요? 일산 동서구는 2%대 하락, 재건축 의구심이 반영된다. 뭐냐면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잘 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니까 사람들이 팔라고 하고 살라는 사람들은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수요를 많이 뺏겼더라고요. 왜 그러냐? 검다는 신축이니까 그리고 저렴하니까 지난 2년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이 많이 가난해졌었거든요. 주거를 낮췄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아파트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고시텔까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전세는 2배, 3배가 올라갔는데 금리가 2배, 3배가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그래서 주거의 질을 낮추면서 저렴한데 좀 신축인 곳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가 생각보다 데미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근의 수요를 땡겼었거든요. 검단 신도시 가보시면 어디서까지 왔냐면 시흥, 안산, 다른 인천, 고양, 김포 여기서 왔어요. 여기가 그래서 살아나지를 못해요. 검단 신도시 입주가 언제부터 제대로 좀 괜찮아지죠? 내년부터 괜찮아지잖아요. 올해도 나쁜 건 아닌데 피크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모습일 텐데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지금 중요한 거 얘기했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검단의 수요를 뺏긴 지역은요. 내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디에 포함이 돼 있죠? 얘예요. 근데 이게 재건축 의구심이 반영돼 있다? 이게 부동산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의견 싸움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고 데이터도 확인을 했고 경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내용이 거짓이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검증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시장에 나오나 심지어 나가서 중개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일산, 동구, 서구는 하락했고 서울이랑 뭐니까 이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지 않고요. 덕양구랑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 않아요. 상승률 자체만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덕양구는요. 은평구랑 붙어있는 동시에 신도시가 되게 많아요. 지축 있죠. 삼송 있죠. 원흥 있죠. 그리고 일산 서구 동구에도 신도시가 있는데 지금 신도시 또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구축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일산 서구 동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쪽에 뭐 일산동, 식사동, 탄현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가 빽빽하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의 수요를 뺏긴 것도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린 것 뿐입니다. 왜냐면 그에 반해서 파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을 파악하셔야 돼요. 수급으로.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내 집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내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일산, 동구, 서구 아파트 사도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답변할 수 있어야 공부란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산, 동구, 서구 앞으로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런데 이게 문제죠. 재건축 의구심이 풀릴까요?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죠. 1기 신도시 재건축은요. 지금 분당 말고는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분당 다음은 어디겠어요? 평촌이겠죠. 그 다음에 뭐 일산도 있고 삼본도 있고 이제 부천도 있는 건데 땅값이 높아야 된다니까요. 사업성으로 가는 거예요. 일산은 분당이 잘 가는 게 다 확인되고 난 다음에나 이제 가는 거죠. 왜냐면 추가 분담금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일산에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죠.
일산 동구든 서구든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있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월세가 너무 비싸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으면 또 과거를 공부해야 되고 부동산의 이론을 공부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정할 때는 내 경험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자는 거지 이런저런 이론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집을 사실 수가 있겠냐고. 항상 공부할 때 여러분 남의 얘기가 그럴싸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을 공부한 다음에 사고 팔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풋 아웃풋을 할 때 내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영상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